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날씨 또 덥죠. 오실 때 많이 더웠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목처럼 충전해드려야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것 같다 그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계절에 특정 계절에 눈주위 너무 다크서클이라고 말씀하시죠. 눈주위 우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런 얼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비염 자체가 비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니까 그쪽에 혈관이 잘 우려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컨디션 안 좋을 때 더더욱이나 눈 밑 그늘이 더 진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렵죠. 그러다 보면 자꾸 하지 마, 긁지 마, 말씀 막 하실 거예요. 너 이래서 사회생활 하겠냐, 코 좀 파지 마라, 막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도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점막은 이미 너무 약한 상태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피 잘 날 수밖에 없고요. 다른 특정한 혈액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 짧게는 끝나요. 근데 이제 건조한 기간에는 와서 막 매일 피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불에 아침에 피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증상도 아주 중요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4대 증상인데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이 있고 어떤 환자들은 눈가려움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고 하루 종일 또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더 심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되게 꼬치꼬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대답해 주시는 분도 있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더 힘드냐 이제 주로 예측되는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난리가 나요. 또 잘 있다가 바깥에 나갈 때 특정 계절에 더 심해요. 또는 주로는 기온차 심할 때 이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고요. 뭐 담배 냄새 노출되거나 먼지 많은 곳에 가면 나빠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답변해 주시면 의사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메모해 주셔도 좋고 그런 걸 잘 정리했다가 말씀해 주시면 그 짧은 진료 시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아청소년과에서 쓸 수 있는 약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연령 제한도 많고 또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선택의 여지들이 있는데요. 우선 먹는 약 보통 먼저 시작하고요. 항히스타민제 먹기도 하고 이제 류코트린 조절제 많이 사용합니다. 뿌리는 약의 종류가 아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건 아마 비강 스테로이드 제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강 항히스타민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위에 것들은 사실 약이에요. 하지만 코세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식염수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안전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세척 방법도 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더 좀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 활용하는 걸 저는 추천하고 있고요. 아주 단기간 사용했을 때 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혈관들을 축소시켜서 코가 뻥 뚫린다고 얘기하거든요. 먹는 약, 뿌리는 약들이 있고 아주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단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서 잘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잘 끊어주는 그런 약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약 쓰는데 잘 뿌렸는데 안 나요.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처방할 때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을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워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앉은 자세에서 하셔야 되고 고개 살짝 숙이라고 얘기하고요. 넣었을 때 그 가운데로 하지 마시고 눈 쪽, 그러니까 외측으로 한 번씩 분사하면서 한 번씩 들여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렇게 하는지 한번 아이한테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비강 스테로이드 제제는 대부분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려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스프레이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편안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들한테도 좀 깜짝 놀라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 옛날에 상상했던 그런 막 이만한 시린지로 이만큼 넣어 가지고 뒤로 빼고 막 애 울고 막 이런 방법 꼭 아니어도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충혈 제거제들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어서 저희도 간혹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뭐 때문에 나빠지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찾아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나 피부 시험 하는데요. 피부 시험은 이제 아이가 굉장히 협조가 잘 돼야 돼요. 따끔따끔한 처치를 하고 15분 이상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혈액 검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혈액 검사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항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절하게 환자에 맞춰 저희가 혈액 검사 시행하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유발 물질을 알게 되면 대책을 세우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1년 내내 우리 주위에 그 돌고 있는 그런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우리가 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시즌에만 확 이렇게 그 농도가 올라가는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마다 유행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빠지는 시기가 언제쯤일까라고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치료를 그 시즌에만 할 수도 있고요. 환경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일생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노출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해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환자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재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아주 근본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 치료고요.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도입이 되는 치료이고, 최근에 식품 알레르기 경우에도 면역 치료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요. 이걸 처방할 정도의 환자들은 잘 따라옵니다. 이걸 안 하면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진드기, 뭐 얘는 피할 수 없어요. 얘가 없는 데는 우주래요, 우주. 그러니까 인류가 살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청소 열심히 하고 먼지의 소스가 될 만한 것들 없애자라고 아이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가루는 개가 개 같지만 아니에요. 다 다르고 시즌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동물 털에 대해서 알레르기 상당히 심하게 이제 검사 결과도 나오고 병력을 들어봤을 때도 노출됐을 때 너무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동물을 없애세요 얘기했다가 아주 너무 혼난 적이 있어요. 막 다 우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동물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이제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같이 좀 해봐서 가능하면 아이 방에 동물 안 들이고, 동물도 사실은 씻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가급적 많이 자주 씻으면 그 농도가 일단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긴 해요. 이런 이제 환경 관리를 통해서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환경 관리를 했다고 해서 질환이 없어지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과 과학적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5살 넘어가면 제가 앉혀놓고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말씀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 인형 중에 좀 정리하고 먼지 안 나는 거, 빨 수 있는 걸로 좀 바꿔보자. 말 안 하고 없애면 큰일 나세요. 그거 찾으러 나가고 이래요, 애들이. 자기 거 없애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식물 좋을 것 같잖아요. 집안에 식물 기르면. 그래서 공기정화한 식물 기르겠다고 자꾸 그러세요. 저는 기르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그 밑에 흙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먼지 있고 곰팡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곰팡이에 대한 알레르기 굉장히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니멀리즘을 사셔야 되고요. 아빠 금연해 주셔야 되고요. 청소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먼지의 소스가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옷장, 오래된 책들 이런 데 먼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요새 전자책 많이 읽으니까 많이 덜하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그 영국에서 발행되는 그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한 뭐 인테리어 이런 책들이 있는데 보면 커튼들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커튼 1년에 몇 번 빨아요. 까먹고 안 빨 때도 있어요. 이제 아주 괴롭죠. 그러면 이제 그 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된 것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앞으로 그 집안 정리하실 때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관된 질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해요.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질환들이죠. 그 이제 축농증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다 하나의 기관으로 보셔야 돼요. 걔네들이 이제 오픈되는 부분, 이제 출구라고 하는 부분이 다 비점막입니다. 근데 비점막이 부어 있으면 걔네가 이제 어떻게 열리지가 않죠.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동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비염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이런 질환들이 동반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이제 하고 싶지 않은 항생제를 자주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환자들 보다 보면 여기 많이 이제 부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술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호흡이 너무 심하거나 구강호흡 계속 하다 보면 좀 얼굴 미워져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너무너무 마르다고 얘기해요. 5살 이렇게 된 아이들도 간혹 이제 수술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찍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응증을 잘 선택하고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경우에 아이가 와서 얘기해요. 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하고 또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시행할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천식도 사실은 좀 더 중한 질환입니다. 저희가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비염이 있는 환자의 한 40% 정도, 천식이 있는 환자의 60에서 80% 정도는 또 비염이 같이 있어요. 두 개의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동반 질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도 되게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조절이 돼야 되고, 하나가 조절이 안 되면 다른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 착용하자. 이 마스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나서 비염 환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그 환자들 저희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눈 증상은 안 좋아졌어요. 눈은 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눈은 어떻게 보호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체험을 제대로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나 악화 요인 찾아내면 그거에 대한 대비할 수 있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연, 간접 흡연도 최대한 피하고, 많은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 간접 흡연조차도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나 연관성 굉장히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전 얘기해요. 너는 평생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감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죠. 우리 너무 많이 이제 배웠죠. 그런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아가들도 되게 잘해요. 이제 하도 습관이 돼갖고 손 잘 씻어야 되고, 무조건 약물 치료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으시죠. 이제 이런 소아에서 쓰는 약들은 사실은 수십 년간 성인이 썼던 약들입니다. 소아에서는 임상 연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원 안 하시거든요. 자원 나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쓰는 약들이 대부분 성인에서 한 세대 이상 사용했던 약들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괜찮겠다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 또 알레르기 질환 대부분은 아주 짧게 치료해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필요한 때까지 치료하는데 환자마다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 알레르기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요새 너무 많아요.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은 더 이상 늘진 않습니다. 역학조사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 1995년부터 했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비염은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고 부모님 없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4명에 1명 이상은 아이들도 있고요. 개선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소아는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아이들은 해부학적으로 좀 성숙이 되고 초기에 큰 데미지가 없도록 잘 조절해주고 면역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목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로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그 연령대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구는 이제 아가들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쉽게 얘기할 때 공부 아직 안 하니까 잠을 잘 자서 키 잘 클 수 있을 정도로만 치료하자라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어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강아지 털에 노출됐을 때 이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이 강아지 기르는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약을 먹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옛날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모님은 그럼 강아지 기르는 친구랑 놀면 안 돼요.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데 또.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혈액 검사나 피부 시험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관찰한 거랑 대부분 다 일치해요. 일관성 있게 어떤 환경에서 나빠져요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거에 타겟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잖아요, 검사 결과가. 그럼 그 친구는 상비약 드려요. 상비약 가져가고.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정도가 심하면 먹는 약 하나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약 먹고 기다려봐 이거 아니거든요. 2, 30분 내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응급실 오셔야 되고요. 그런 질환들은 사실은 응급실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오셔야 되고,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외에도 사실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성분 같은 약들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약들 어디 외식할 때,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원이 옆에 없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너무 예견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상비약을 지참하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정말 비염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요. 만약에 통년성, 1년 내내 아픈 환자라고 그러면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약의 구성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고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즌에만 나쁘다 그러면 보통 봄방학 할 때 오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방학 끝나고 9월에 또 아이들이 천식이나 이거 되게 많이 오거든요. 아주 유명해요, 그거는. 이제 일단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개학하면서 청소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학교. 가면은 먼지에 아주 대량 노출이 되고 친구들끼리 오랜 만나 서로 다 바이러스 교환하고 이러면서 증상이 확 나빠질 수 있어요.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진단이 맞다 그러면 조금 더 장기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아기가 열은 없는데 콧물 기침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면 비염이라고 봐야 돼요. 또 어떤 약제에 반응을 잘하는지,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얼마큼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기간이 길고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이상한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코가 자꾸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좀 힘든 거죠. 그 선생님들이랑 자꾸 전화 오고 그러면 이제 뭔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도 해봐야 되고 환자를 보고 거기에 적당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봤을 때 아데노이드 비대 그 증상이 좀 있다고 하셔서 특히나 누워서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기침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할 때 진료 보러 가서 여쭤봤는데 확답이 아닌. 왜냐하면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비염 조절만으로도 아이가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 숨길이 훨씬 좁잖아요. 거기를 막고 있는 효과가 아이가 크면 더 이 기도가 커지면 막힘의 효과가 굉장히 덜해지거든요. 기다려 볼 수도 있어요. 그게 한 만 5세 전후예요. 모든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바로 수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환자를 선별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약에 대한 반응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염의 진단이 맞다 그러면 비염 조절을 먼저 해서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6살인데 코로나를 앓고 한 3개월 동안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근래에 또 기침을 좀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1차적으로 동네 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사도가 없으면 상급병원이나 서울이어도 좀 큰 병원이니까 이런 데 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얘가 기관지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가기던 병원에 가가지고 서울의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검진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얘한테 좀 덜 힘들게 하는 건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거 맞고요. 지금도 ING고 특히 소아에서는 더 알려진 게 너무너무 제한돼 있어요. 저도 이제 외래 베이스에서 코로나 2번 앓은 아이들도 있고 한 번 앓을 때마다 6개월 기침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바이러스 감염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천식과 유사한 반응들이에요.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게 코로나19 앓은 아이들이 모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는데 이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도 이런
만성 기침이라고 표현하는데 4주 이상 기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통 2주 이상 기침하면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약이 의원 선생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까 언급했듯이. 하지만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성인들처럼 바로 CT 찍고 이런 어려운 검사 절대 못합니다. 가벼운 검사 먼저 해보고 또 약을 살짝 바꾸거나 해서 어프로치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감기는 일주가 낫잖아요. 1주, 2주 돼서 안 나면 또 그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진료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3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가 중이염이 왔을 때 집에서 노시부, 콧물 흡입기 가정용을 사용해도 되는지 비에 자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이염을 예방하려고 그걸 쓰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코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쓴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2돌이 안 됐는데 벌써 중이염 오고 하면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 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요주위에서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그렇게 강력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신생아나 이런 아이들 사실 약 쓰기도 어렵고 그거만 뚫어주면 우유도 잘 먹을 것 같고 잠도 잘 잘 것 같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힘을 좀 제거해주고 아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8살인데요. 비염을 앓은 지 조금 됐어요. 근데 이제 혈액 검사했을 때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건 없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주로 증상이 코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코 막히는 게 굉장히 심하고 힘들어서 약을 먹으면 약을 먹을 때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약을 끊으면 또 똑같거든요. 이럴 때도 그냥 계속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해서 비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비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안 나왔다고 해서 환자가 질환이 없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는 뭐 이렇게 애써서 뭘 피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비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이 자체는 여러 가지 자극에 비특이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같은 원칙은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 코막힘은 사실은 비염이 가장 흔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비염이 그렇게 쉬운 질환은 아닌 것 같아요.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가 느끼는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코막힘이 계속 된다 그러면 다른 평가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축농증 같은 것도 아마 흔히 동반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밤에 잘 때도 한번 보세요. 코를 고는지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아데노이드 같은 것도 다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잠 잘 자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학생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자고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하는데 잠을 잘 자야 되고 아침에 잘 일어나야지 생활이 잘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 평가들을. 그래서 저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도 상의하셔서 평가를 좀 제대로 받아봤으면 좋겠고 치료도 사실은 아주 단기간에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하고 쉬고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살 남자인데요. 처음에 비염으로 시작했다가 감기로 갔다가 중이염하고 축농증까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아이가 이제 코가 너무 많아서 이제 코를 풀으라고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코를 좀 세게 풀고 난 다음 날 꼭 귀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중이염이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비염 조절이 안 되면 자주 오는 거라서요. 호세척 같은 것도 일단은 권해 볼만 하고요. 일단 평가해 봐서 환자가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보고 비염 컨트롤 잘해서 이런 일이 덜 생긴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고요. 사실 중이염 여러 번 알았으면 이비인후과에도 자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청력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교육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중이염에 대한 평가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